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봐야 될 내용은 첫째는요, 이제 협회의 법인으로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협회의 이제 기구적인 측면으로서요, 먼저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설립 절차부터 봐야죠. 협회 설립 절차로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그런 내용들 갖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다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제 협회의 지부, 지회에 관한 거. 네 번째로는 협회의 업무적 측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이 이 업무 중에서는요,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협회의 이 공제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제도 이렇게 다뤄나가는 것이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것으로 공인중개사 협회는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반드시 한 문제를 차지해요. 근데 그 한 문제가 얘네들 섞어서 시험에 낼지 아니면 어떤 한 파트가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협회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제일 먼저 협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한다. 그래요? 할 수 있다요? 자, 314페이지 41조 제2항을 보세요. 41조 제2항. 자, 요약집 갖고 계신 분들은요, 협회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62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거기에 그 법인으로서의 특징의 반괄호 2번 보시고요. 협회는 뭐라고 돼 있죠? 법인으로 한다야.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협회는 법인이어야만 해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한다. 자, 협회의 법인으로서의 특징은요, 임의법인입니다. 협회는 무슨 법인이요? 자, 임의법인이라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가입과 설립의 임의성이에요. 여러분들, 임의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하는데, 협회는 설립하면 반드시 뭘로 설립해? 법인으로 설립하는데,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요. 그게 설립의 임의성이요. 그 다음에, 가입의 임의성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협회의 회원이다. OX. 그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X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가입의 의무성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복수법인이요. 복수법인은 둘 이상이란 뜻이다. 협회는 반드시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뜻이요?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도 가능하고 둘도 가능하다. 셋도 가능. 넷도 가능.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둘 이상이란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법인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복수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세 번째로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모였다 아니면 사람이 모였다. 그리고 영리다 비영리다. 그래서 상법 준용하네요. 민법 준용한다는 거예요. 뭘 준용한다? 민법의 무슨 규정?
여러분들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민총에 있어요. 조항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수업은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민법에 보면 이 사단법인 규정이 있어요. 그게 준용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민법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OX. 예? X야. 그 다음 상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X. X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서 상법을 건너뛰고 민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협회는요, 그 절차적으로 보면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법인이란 뜻은요, 허가법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협회는 허가받는다, 인가받는다. 인가와 허가의 차이점은요, 넓은 의미로 허가, 인가, 등록은 다 같은 제도예요. 다 허가제도예요. 근데 허가는 재량권이 인정돼요, 공무원한테. 근데 인가는 등록처럼 법적 요건을 갖추면은 무조건 되는 거. 그게 인가요. 단, 등록은요, 인가제도의 한 일종으로서요, 등록은 절차적 측면을 갖춰야 돼요. 등록 절차라는 게 있었죠. 예. 근데 여기는 그냥 뭐 받으면 돼? 예, 인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만 갖추면 인가가 가능하다 해서 인가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보통 이제 협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두지 추가되면 협회는 등기법인이에요. 뭐 해야 성립한다고요?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는 거예요. 뭐 등기법인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 협회는 뭐 해야 성립한다? 등기하여야만, 등기하여야만 성립한다라는 것이 협회 등기법인으로서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런 법인으로서 성격. 그 다음 이거요. 두 번째. 뭐의 문제? 설립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회의 설립 절차는 자, 이게 이제 협회의 설립 절차인 거예요. 자, 발기인이 모여서, 발기인 뭐 하는 애들이요? 정관을 작성하는 애들이요. 창립총회는 뭐 하는 거예요? 정관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에 인가를 받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야. 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예, 등기가 있어야 된다. 비로소 성립이야. 그래서 등기법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요, 발기인에 관한 문제요. 회원 300명 이상입니다. 회원 몇 명이요? 예. 자, 시험에요. 개업공인중개사 300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 OX.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협회의 회원이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아니라 누구? 회원 300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 창립총회는 회원 60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런데 그 600명은 서울에서 100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시도에서는 20명 이상입니다. 서울에서는 얼마요? 100. 나머지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300, 600, 120 그냥 저렇게 외워놓자. 300, 600, 120.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뭐다? 5, 2, 30개. 이건 어디서 나온 거요?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그래서 거래정보망 설립 절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230하고 이거 5230 예,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 각 30명이요. 특히 여러분들 요게 제일 헷갈려. 30하고 20. 예. 그래서 30, 20. 각 시도는 얼마다? 20명.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 사람들의 뭐다? 농간이다. 예. 서울에서는 몇 명을 끌고 와야 돼? 원주에다가 협회를 설립하고 싶어도 서울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 몇 명 끌고 와야 돼? 100명. 이게 힘들다는 거요. 근데 서울에서 만들려고 하면 딴 동네에서 몇 명씩만 끌고 오면 돼. 한 30명만 돼도 어려워. 그래서 30명에서도 더 줄여버렸어. 얼마로? 20명. 그죠? 그러니까 협회는 어디서밖에 설립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서울에서밖에. 그런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시험에서는 이걸 갖다가 살짝 이걸로 고쳐놓는다는 거예요. 300, 600, 120 해서 여러분들 구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회 설립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협회의 지부 지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지부 지회는요, 정관사항이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부지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거 아니면 정관사항이요. 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틀려.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둔다, 둘 수 있다. 정관사항이고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부지회에 대한 것은요, 법조문에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를, 그 다음에 시, 군, 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이게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사항은 뭐냐?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뭐 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협회에 대한, 지부지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네요. 협회 자체는 뭘 받는다? 국토부의 인가예요. 그런데 지부지회는 인가요? 신고요. 국토부에 받습니까? 시도와 등록관청에 받고. 네, 시도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두 개를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하게 놀라셨어요. 네. 앞에 있어요. 까만옷. 네. 그래서 일단요, 여러분들 협회는, 지부지회는 우리가 이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감독상 명령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합니다.
자, 감독상 명령 누구만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 보죠. 자, 저 강원도 지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원주 지회 몇 개 있겠어? 그러면 하나 있는 거 강원도 지부는 강원도 도지사가 감독상 명령하고, 원주 지회는 저 원주 시장이 감독상 명령하고, 그 다음에 뭐 춘천 지회는 또 누가? 춘천시장이 감독상 하나 있는 거 하나를 하나씩 나누어서 이렇게 감독상 명령한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감독상 명령만큼은 오직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강원도 A 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 원주 지회 감독상 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원도 도지사와 원주 시장이 다 할 수 있다. OX. 누구만 해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감독상 명령을 합니다. 저것이 여러분들 지부, 지회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 협회의 업무적인 측면입니다. 자, 안 쫓아오네요. 네. 자, 협회 업무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로 나뉘어요. 그래서 수탁 업무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예? 수탁 업무 하면 교육은? 예,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요거죠. 그래서 시험 업무와 교육 업무.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가지다. 그 다음 고유 업무는요.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뭐요? 고유 업무를 찾는 것의 키는 회원이요.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틀려. 뭐 하면 틀려? 이거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래 X야. 중개요. 뭐요? 중개요. 저것이 고유 업무를 찾는 키워드예요. 자, 거기 협회의 업무, 뭐 이제 기본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약집 갖고 계신 분들은, 협회 업무 몇 페이지에 있죠? 고유 업무 빼버렸나 내가? 예. 잘 안 나오니까. 예. 시간 많은 사람만 외우라고 수업하면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빼버렸어. 자, 31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유 업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자, 교재 없는 사람들, 자, 들어보세요. 고유 업무 1번.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뭐라고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OX. 2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제도요, 중개제도요. 거래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부동산 무슨 제도? 중개제도.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회원이요. 뭔 말인지 몰라? 3번.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회원이라는 거예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현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아니면 회원이요. 회원이요.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뭐요? 6번. 그죠? 5번, 6번은 부동산 거래정보망 하고요. 그 다음 6번은 공개사업이요. 공개사업은 누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부조 아니면 회원의 상호부조? 친목도모 상호부조. 여기 친목회야? 친목회 아니잖아. 근데 시험에 그거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 근데 그런 것도 틀리는 분들이 있어.
무슨 친목도 뭐야? 친목해야고.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뭘 목적으로? 예, 상호부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이 다 뭐의 문제야? 회원, 그리고 뭐 거래, 안약, 중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요, 시험 업무는 누가 시험 관리를 하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누구에게? 대공력, 공역. 이제는 딱딱 떠오를 텐데, 교육은 도지사가 누구에게? 이거였죠. 이때 협의 뭐요? 이게 협회라는 거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회원 교육은 무슨 업무? 예? 이건 고유 업무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교육, 연수, 그 다음에 직무교육, 이건 다 뭐요? 이건 수탁 업무다. 이거 구별하자 그랬죠? 그래서 회원교육이 어디에 적혀 있었냐? 거기 협회의 고유 업무에 여러분들 3번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 앞에 회원 줄 쳐놓고 가운데 교육 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원교육은 무슨 업무다? 예,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업무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 업무, 고유 업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원래는 해야 한다가 맞겠죠? 근데 여기는 협회는 누구 입김이 들어갔어? 서울 뺀. 서울 사람들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유 업무 해야 한다면 세상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없어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로 슬쩍 고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그거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것이 여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사업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사업. 고유 업무에 6번에 있었던 업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공개사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공개사업에서는요, 여러분들 책임준비금 얘기가 중요해요. 공개사업은요, 공개 수입의 얼마? 예? 100분의 10 이상. 얼마요?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반드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1년 동안 공개 수입이 100억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90억은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아니면 나머지 건 어떤 거에 쏟아 부었어도 10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고요? 보유. 그래가지고 100분의 10 이상, 공제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두어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얼마다? 공제 수입의 100분의 10이야. 근데 뭐의 100분의 10? 예. 협회 수입의 100분의 10이요? 협회 수입에? 아니야. 협회는 회비도 받아. 회비 같은 거 논해, 안 논해? 회비 같은 거 빼고요. 공제 수입의 10분의, 100분의 10입니다. 그게 책임준비금입니다. 그 다음,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쓴다, 못 쓴다? 예? 못 쓰지 않았어.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움 났다는 거요. 이것 때문에 공인중개사 협회 회장님께서 머리 깎았댔어요. 그 당시에 협회가 2개가 있었는데, 예,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건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이렇게 됐어요. 뭐로 관리해요? 예,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떻게 해요? 별도의 회계. 그래가지고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경상비하고선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하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 머리 깎고 투쟁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됐어요? 예, 63페이지 그 꼭대기에서 있을 거예요. 63페이지 요약지까지 계신 분들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협회는요, 공개 규정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요. 변경 시에도 어떻다? 예, 변경 시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협회가 설립할 땐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얻는다? 그 다음, 여러분들 지부지회는 설치할 때 지부지회 여기엔 등록관청 여기에다가 뭐 한다?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다? 승인이다. 공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다. 설립 시엔 뭐요? 인가요. 됐어요? 그 다음 이거요. 근데 여기 공제사업에 관한 거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공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 지부지회는 국토요 아니요? 그래요.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에 무슨 사항? 신고사항. 그 다음 협회는요 저기를 회의를 해. 뭘 열어요? 회의. 그래서 협회가 총회 열게 되면 총회에서 정한 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회 의결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 한다? 보고. 해서요. 승인, 보고, 인가, 그리고 신고 요것들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총회 의결 내용은 요거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X 승인은 오로지 어디에만? 공개에게만 승인이야.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시오. 공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요한다. OX. 왜죠? 뭐야? 인가는 설립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인가, 승인, 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이 공개사업은요 운용실적 얘는요 절대로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야. 운영실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사항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내가 이 공개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널리 회원한테 알려야 돼. 누구한테 알려? 회원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일간신문하고 협회보에다가 공시하도록 돼 있어. 뭐 하도록? 근데 일간신문과 협회볼까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볼까요? 그래요. 왜?
서울 사람들. 예, 일간신문과 협회부 하면 세상 없어도 일간신문에다 내야 되잖아. 또는 하면 안 내도? 그래요. 여기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얼마이네요? 회계년도 종료 후 얼마이네? 예, 요것도 2월로 잘 나와. 과거에는 2개월이었어요. 근데 여긴 몇 개월? 예, 3개월이요. 그래서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OX. 저건 승인 보고사항이다. 아니면은 이거다. 널리 알릴 얘기다. 예, 공시 게시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간신문과 협회부는 또는이죠. 공시와 게시는 또는일까요? and일까요? 이건 and예요. 예,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엔 게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운영실적에 대한 공시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거야. 거래정보망에 있어서는요. 거래정보망은 무슨 규정이 있어? 거래정보망에서 뭐가 나왔어? 지금요, 여기 공제사업은 공제규정이 있죠? 거래정보망에는. 자, 여러분들 그 수업해도 그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요약집이 차라리 낫겠죠? 요약집이 짤막할 테니까. 3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그 운영 규정을 정하여 36페이지를 보시죠. 36페이지. 운영 규정을 정하여 그죠?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뭘 정해? 운영 규정. 여기는요. 무슨 규정? 여러분들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저는 굉장히 서운해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 여러분들 대답 무진장 잘하면서 어떨 때는 보면은 이상한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열심히 외웠잖아. 안 그래? 지정 취소 사유로 운이 뭐요? 운영 규정 승인 그거요. 없이 운영을 하거나 내용에 그 어긋난 운영. 그거 아니었어? 그래서 이때 여기는 뭐요? 운영 규정이죠. 근데 여기는 뭐야? 그래서 얘는 운영 규정을 이거 안 하면 지정 취소에다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죠? 예. 그런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요. 협회의 경우하고 거래정보사업자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운명공명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명은 감독상 명령입니다. 이때 운은 뭐요? 운영규정 정하여 또는 승인 없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내용에 어긋난 운영으로 운영규정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 공명의 이 공은 이걸까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죠? 근데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안 얻거나 변경시에 변경 승인 안 얻었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공명의 공은 공제 규정이 아니라 뭐다? 공자가 2번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공제사업 운용 실적에 대한 공시의 문제요.
그래서 오는 운영규정이지만 이것도 자꾸 여러분들이 공제규정 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안 얻었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라고 시험에 낸다고. 그러면 알아서 어떻게 해? 알아서 틀려. 예, 여러분들 이거 틀릴 거요? 이제 안 틀릴 거요? 예, 틀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요, 뭐이기도 하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거야. 운영실적. 회계연도 종료 얼마? 3개월 이내. 그래서 공시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뭐 별 얘기들 다 있어요. 책임준비금, 정비금 뭐 이거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32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협회 감독상 명령에 관한 것은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시켜서 314페이지를 보시면 314페이지를 보면 지도감독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제44조에서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감독상 명령의 일반 규정이에요. 그래서 협회 감독상 명령은요. 감독상 명령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공제에 이 공제사업과 관련된 감독상 명령이 별도로 3개의 감독상 명령이 다 따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정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요, 그 임원에 대한 제재, 그거 있죠? 예, 요게 시정명령이에요. 321페이지에. 그리고 그 위에 6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2개가 별도로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공제사업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의 감독상 명령 규정은 뭐냐면 이거요. 이런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라는 특별 규정을 갖고 있다. 자, 정리합시다. 여기 보시오. 협회 감독상 명령은요, 바로 요 얘기입니다. 여기요.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감독상 명령은 오로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중개사법 그 44조 감독상 명령이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41조로 되어 있나요? 아까 44조로 알고 있는데 원래 감독상 명령 44조에 의해서 감독상 명령이라는 일반 규정, 협회의 일반 규정 저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틀어서 세부화시킨 조항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감독상 명령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개선명령 일단 있어요. 예? 그리고 요게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은 조사, 검사할 수 있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다루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공제규정을 그러니까 공제사업에 대한 걸 조사, 검사한다는 건 뭐냐면 재무 대차표 뭐 이런 거 이거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 공돌이 출신의 국토부 저기들이 나가면 그거 보면 안다 모른다. 그렇죠. 그거 봐도 몰라요. 안만 봐도 모른다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누가 전문가야. 그래서 금감원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개사업에 대해 조사검사할 수 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게 보여야 되거든, 아예? 근데 왜 울려고 들어? 이거 바꾸면 안 되고, 그 바꾸면 안 될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막내, 두 달은 뭔 소리인지 안 들려. 정신 좀 쳐. 응? 어쩔 수 없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막내만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다 안 들려. 그럼 민법이랑 이런 거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오. 얘 모두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뭐라고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아까. 지워버렸네요? 운명 공명할 때 명이요. 감독상 명령. 감독상 명령은 전부 얼마다? 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322페이지에 보면은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게 있어요. 재무건전성 유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이게 뭐다? 이게 재무건전성 유지요. 그래가지고 이런 재무건전성 유지 요걸 위해서요. 거기에 보면은 저기가 있어요. 1번 지급 여력 비율 얼마 이상 유지하래. 지급 여력 비율 얼마?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급 여력 비율은 뭐분의 뭐요? 예? 지급 여력 금액이 분자야 분모야? 뭐가 길어야 된다 그랬어? 예? 분모가 길어야 된다 그랬잖아. 분모. 엄마가 커야지 애보다. 그죠? 애를 얻고 있는데 누가 커야 돼? 엄마보다 애가 크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밑에가 글자가 더 많아. 예를 들어서 지급 여력 기준 금액을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지급 여력 금액을 뭘로? 분자로 놓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것. 그게 뭐다? 지급 여력 비율로. 그게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들 협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시험 문제는 한 문제인데 왔다 갔다 뭐 했는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나? 왜? 끊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협회는요, 일단 법인으로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예, 법인.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그래. 법인으로 해야 돼, 반드시! 협회는 법인으로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임의법인이라는 그거하고 또 헷갈린단 말이야. 기왕에 설립할 때 설립의 임의성과 가입의 임의성이 있어서 설립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근데 기왕 설립할 적엔 반드시 뭐로? 법인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법인으로서의 협회의 특징들, 임의성의 복수, 그 다음에 인가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등기법인.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본 것은 설립 절차야. 발기인이 모여서 할 때 몇 명 모여? 예, 창립총회 몇 명? 그래요. 근데 다 개업공인중개사 회원. 그 다음 뭐가 떠올라? 300, 600, 120 해서. 서울에서는 몇 명? 그 다음 10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 아니야, 각 시도야. 300, 600, 120이야. 각 시도야. 여기는 10개 이상, 2개 이상 아니야. 전대 다 와야 돼. 2개 이상 시도는 5230이 되니까 거래 정보망에 나온 거예요. 10개 이상, 2개 이상 이런 거 없어. 각 시도야, 그냥. 예, 각 시도에서 30명, 20명? 그래요. 그래서 300, 600, 120 그걸 하랬던 거예요. 그거 기억하자. 됐어요? 그 다음에 지부지휘에 대한 거. 지부는 법이 정하는 거 아니면 정관이 정하는 거? 그래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거요. 그 다음 지부지휘에는 모원상,
등록, 신고, 허가, 인가. 그래요. 신고하여야 해. 그래서 지분은 어디에? 지회는. 그래요. 그 다음에 업무 본 거야. 업무는 고유 업무하고 뭐가 있어? 수탁 업무. 근데 고유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뭐 이걸로 나가 아니면은 협회원에. 그래요. 부동산 거래정 질서 아니면 중개 질서. 그래요. 중개가 더 중요하다니까. 그거 기억하면 된 거야. 그 다음에 협회의 수탁 업무는 교육 업무하고 뭐가? 시험 업무가 있는데 같은 업무 중에서도 교육 중에서도 회원 교육은 고유 업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공개사업에 대한 이야기 한 거야. 이 공개사업. 일단 저놈의 공개사업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협회는 이 공개사업을 뭘로 한다? 예? 눈먼 돈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먼 돈으로 알고 저기 1년에 100억에서 150억이 들어와요. 1년에. 그런데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CEO가 없어. 여기는 운영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협회. 그러니까 회장단이 다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항상 적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저게 누적돼가지고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는 거야. 저 눈먼 돈 갖고 쓰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 가지고 이 공개사업에 대한 것을 협회에서 법에 조금씩 넣던 것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그냥 엄청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들어온 게 뭐냐면 이거야. 별도의 회계를 관리하고 책임중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공제규정 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빵 터졌어. 빚이 200억이래.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감독상 명령에 대한 이런 규정과 재무 건전성 유지라는 얘기가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지정명령, 개선명령 할 수 있게끔 들어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겠다는 거야. 다 없던 조항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지정명령이 뭐고 개선명령이 뭔지 시험에 안 나와. 얘가 얼마라는 것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재무 건전성 유지할 때 그거 100분의 얼마?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서 공개사업운영위원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323페이지에 공개사업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예, 공개사업운영위원회. 보세요. 자, 운영위원회. 같은 이거 운영위원회라도 오로지 뭐에 대한 거야? 공개사업, 협회 업무 전반에 걸친 거 아니야? 뭐 하나 감독하려고. 공개사업에 대한 거 감독하려고 공개사업 운영위원회. 요약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못 찾나 봐. 63페이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우리 저거 봤잖아. 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는 어디다 뒀어?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 예? 둔다. 그래요. 그런데 얘는 둔다, 둘 수 있다. 어디 봐? 운영위원회. 여기 둔다. 그렇죠. 저기는 아까 공개사업 저기 뭐였어? 그거 둘 수 있다. 나 그래도 여태까지 맞다고 하다가 다시 자,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그래요. 근데 협회 공개사업 운영위원회는 근데 어디에 뭐 하나 감독하고 뭐 하나 하려고 하는 거야? 협회 전체 아니면 협회에 공개사업 하나. 그러니까 어디에도 협회에 둔다예요. 왜 둔다라고 강력히 썼다? 협회 빚이 얼마가 됐어? 200억이 됐어. 뭐 때문이야? 이 공개금 갖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없어도 두겠다는 거야. 둔다야. 그 다음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아니면 심의하기 위하여요?
오로지 심의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었죠. 그래요. 근데 얘는 보세요.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 심의 갖고는 얘는 안 돼. 빚이 얼마라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 뭘 해야 돼?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요. 됐어요? 운영위원회 둔다야. 됐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 운영위원회 구성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심의감독상 뭐 거기 다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거야. 예.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운영위원회는 뭘 고려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남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많이 두란 뜻이죠? 예? 그런 뜻 아니에요? 요새 워낙 여자들 세상이잖아. 그래가지고 남자 좀 많이 둬라. 뭐 그런 뜻 아닐까요? 성별을 고려하여. 그거는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여자들도 꽤 많죠. 그죠? 근데 협회 이 동네 가보면 여자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남자들이 다 해먹을까요? 그러니까 성별, 개업공인중개사 숫자 고려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남자와 여자의 비가 6대 4야.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6대 4까지는 못 미쳐도 어때? 좀 고려해야 돼. 이거 좀 고려해서 두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성별을 고려하여. 그겁니다. 자, 이 경우 회장이나 그 다음에 협회 이사가 협회 임원으로 될 경우 이때는 인원수가 얼마? 그러니까 협회 관련자들은 몇 명으로 제한해라? 예? 3분의 1로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인원수는 얼마냐? 19명이네요. 19명이네. 전체 회원수 몇 명? 찾았어, 못 찾았어? 예, 19명 이내니까 19명의 3분의 1이면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 미만이야. 그러니까 얼마요? 예? 6명. 협회 관련자들은 몇 명까지 들어간다? 6명. 자, 그래서 3분의 1 미만으로 정합니다. 그거요. 그래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누가 지명한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2번, 협회의 회장. 3번 누구? 협회 임원. 됐어요? 근데 2번, 3번은 몇 명이어야 해? 예? 3분의 1 이내, 미만이죠. 미만. 그러니까 몇 명? 6명까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해준 사람이요. 회장이 어떡하고? 추천.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승인한 사람으로 기업, 대학교, 부교수.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요. 거기에 공인중개사도 있어. 협회 말고 우리 그 정책심의위원회는 나 요 부분이 뭐였어?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만 있었어. 기억나요? 안 나나 봐. 거기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만 있어요. 근데 여긴 변호사, 공인회계사 외에 누구도 있다? 공인중개사도 있다는 거예요. 왜? 협회기 때문에. 됐어요? 예, 그 다음 다라 봤을 때 다 뭐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 금융감독원에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 됐어요? 그 다음 라는 뭐요? 5년. 공개사업 5년. 그러니까 다라를 여러분들은 뭐냐면 전문가라는 거예요. 뭐 전문가? 돈 전문가들이야. 다라는 뭐? 돈 전문가들이야. 돼서요? 근데 공제사업 이쪽에서 일한 사람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요. 그 다음에 소비자야. 그죠? 그래서 거기는 뭐요? 재직준. 이거, 그 공제사업, 정책심의위원회에도 요거 있었죠?
거기에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재직 중인. 그래요.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협회 회장은요, 여러분들, 협회 회장이 아니라 이 공제사업운영위원회 회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법에 써있다. 아니야. 법에 써있는 건 시무위원회야. 시무위원회는 법에 뭐라고 돼 있었어?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라고 돼 있었죠. 여기는 법에 써있는 게 아닙니다. 지들끼리 뽑아. 어떻게 뽑는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요 보시면은요, 그 6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인 이상을 두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한다? 호선한다. 뭐 한다고요? 예, 뽑는다는 거요. 됐습니까? 그 다음, 협회의 공제사업에서는요, 위원장 없으면 누가 하겠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데요.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그렇죠.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고 그거였죠.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요 몇 번이냐면 65페이지 6번을 보세요. 운영의 사무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서기를 두죠. 그죠? 서기는 정책심의위원회 서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거기는 간사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간사 외에 누구도 있다? 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7번을 보세요.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회기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누가? 간사. 시험에 위원장은 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죠? 그죠? 근데 서기라고 나오면 틀릴 확률 되게 높아요. 회의록 작성하고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보관하고 이런 것은 원래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아니야. 간사요. 예. 그래서 서기와 간사 제도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협회? 예, 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까지 또 두었다는 거야. 왜? 협회가 공제사업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고개 드십시오. 고개 드세요. 협회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협회 두겠죠. 둔다, 둘 수 있다. 왜 강력하게 둔다라고 했다? 너무 방만해가지고. 그죠? 얘는 심의만 해, 감독도 해. 왜 감독도 해? 너무 그래. 그러니까 심의, 감독하기야 협회에 둔다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오로지 뭐만 해? 공제사업에 대한 거.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 밑에 적혀 있는 거야. 다 공제사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 구성의 문제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 그래요. 19명. 원래 임기는 몇 년이요? 예, 그 2년이 원래지만 제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협회 관련자들 거기는 인원수 제한받아야 돼. 몇 명? 이하 미만이겠죠. 예, 그래서 6명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일단 협회 회장은 공제사업에 위원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협회 임원들 중에서 일부 들어간다. 합쳐서 몇 명? 6명까지. 그 다음 저기가 추천하고 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예, 순인한 사람들 중에서 일단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상? 부교수.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자격증 가진 사람들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협회 회장 저기가 추천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사람들 뭐 하다가 말이 꼬였나?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전문가들, 돈의 전문가들이 필요해. 그래서 어디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는 금강은 또 어디? 예? 공제사업 쪽에. 근데 공제사업 쪽에 일했던 사람들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요.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뭐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 소비자 보호단체 뭐 이거 나오면 거기에 어떻게 하는 사람? 예, 재직. 그래요. 그거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에서 소속 공무원도 한 명 보내죠. 제일 위에 있어. 그죠?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 명.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이 뭐냐면 협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거고. 그 다음 여기 회장은 누가 하는 거요? 그래요. 회장만 뽑아. 부회장까지 뽑아. 부회장까지 뽑아요. 그 다음 무슨 제도가 있냐면 서기제도 있다 없다? 간사 있다 없다?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록 보관하고 하는 사람 누구야? 간사. 예? 간사. 예, 간사가 합니다. 그게 다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협회에 대한 내용은 끝냈고요. 자, 요것을 우리 잠깐 쉬고 감독상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